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패널분들 네. 중에 가장 셀럽이에요, 이분이. 아유, 가장 제일 유명한 그런가요? 방송사에 아. 나오시고 가장 셀럽. 근데 제가 셀럽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 북한 관련한 전문가분도 맞아. 내가 자주 나오면 안 된다. 네. 경제 전문가도 어. 내가 자주 나오면 안 된다. 아유. 저와 같은 이야기를 다 한다고 그래도 하더라고요. 자주 나오세요. 네. 그럴까요? 네, 좋은 정보 주십시오. 아니, 좋은 얘기도 날씨는 또 많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실생활에 제일 밀접한 게 날씨 아니에요? 맞아.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오늘도? 그러시죠. 그럼 너무 좋지. 네. 자, 오늘은 쌀쌀한 걸까요? 추운 걸까요? 이거 어렵다. 이거. 일단은 저는 쌀쌀 추운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음 주 네.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 뒤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휴일이잖아요. 또. 상강 아닌가? 한글날. 한글날. 자, 절기, 한글날에- 절기가 아니라 한글. 난 한글날에 초점해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절기 한번 얘기해봤네. 그래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늘하다하고 서늘하다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어 공부를 얼마나 그죠. 하셨나. 아마 썬더- 그래도 이윤아 예. 진행자 분께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 깡총이 더 가벼운 말인지 껑충이 가벼운 말인지. 아무래도 껑충이 좀 무거운 맞아요. 느낌이죠. 그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아. 차이 때문에 사늘하다보다는 서늘하다가 좀 더 무거운 느낌. 업종을 바꾸셨습니까? 네. 아니 원래 아나운서 그것도 예. 많이 하시니까. 사늘하다와 네. 싸늘하다는 또 그러니까. 뭐가 추울까요? 느낌상으로 봤을 때도 싸가 추울 것 같아. 싸가 그죠, 맞아요. 그죠. 이게 싸가 된 추울 소리.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네. 거친 소리 춥다, 츠트크, 그렇죠? 그렇게 맞아. 해서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예전에 기상청에서 예보관님들이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보문을 할 때 그 표현을 넣는데 도와달라.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예보문을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감가가를 넣는 거를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예. 이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놓으라고 했어요. 그거를 예보문에 넣으면은 안 된다. 너무 주관적이다. 그렇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지. 그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추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올 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지난 여름. 네. 근데 제 그 친동생이 중동 쪽에서 한 5년 정도로 거주하다가 아유, 왔어요. 이런 더위쯤이야 뭐. 예. 야, 한국이 뭐 덥다 하던데 시원하다고 에어컨도 안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게 다른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늘 가을이 아직은 안 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서는 가을 왔다고 느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아니다. 기상학적인 가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은 가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맞고. 예. 근데 그때도 아니다. 우린 가을 같다라고 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절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대적인 게 예년 이맘때 기온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지금 근래에 중요하지. 겪었던 날씨보다 얘가 더 이러면. 네. 근데 오늘은 확실히 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한결 편하다. 아, 이맘때 가을보다 너무 훅 떨어져서 문제인 거죠. 그래요? 많이 추워요. 예, 예. 예년보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많이 춥습니다. 한번 오늘 아침 기온을 볼까요? 네. 특히 경기 북부 쪽, 그러니까 뭐 파주, 연천 이런 지역들은 거의 강원 산간 지역 수준으로 떨어지는 보통 기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는 거의 한 자릿수로 맞아요.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파주 6도예요. 철원 네. 6.2도. 오늘 문자도 왔잖아요. 가장 낮게 떨어지는 판문점 쪽은 네. 4.7도. 춥네 거기는. 연천 쪽에서도 백악이라는 곳은 4.9도. 와. 그러니까 뭐 서울, 인천은 12도였고 수원도 10.3도였거든요. 예. 근데 설악산은 0.2도. 고성 1.8도. 아직까지는 첫 얼음 이야기까지는 전해지진 않는데 예. 기상청에서 사실 오늘 첫 얼음이 얼 가능성도 높다라고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궁금하다. 어디서 얼어야 어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실 9월 24일 날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선한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너무 가을 같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강원도 지역이 한 6도 정도까지 뚝 떨어져서 중청대피소 쪽에서 첫 서리가 관측이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기상청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측하는 지점은 아니다. 우리는 북강릉과 북춘천을 대상으로
설이라고 하는데 예. 공식적으로 올해 첫 설이에요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으나 기록은 하고 참고는 하겠다. 기록은 하고 참고는 하겠다. 이만큼 추위가 내려왔다라는 걸 참고하겠다. 그러면 공식과 비공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봐야 돼요. 관측하는 그 기기가 1시간마다 가서 주기적으로 사람이 실제 이 관측 센서에서 오는 자료가 맞는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상을 계속 연구하시는 특히 뭐 교수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기계의 편리함을 알지만 그 기계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항상 얘는 오차의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한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백령도 쪽에서 그 당시 1시간에 4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계에서 측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측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자료에서도 비해 관측이 없는데 그 우량계에서 흘려나 400mm가 보다. 넘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했더니 기계의 오작.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들은 이런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명동에서 아무리 첫눈이 내려도 네. 그 주변에 송월동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화문 근처예요. 광화문 경복궁 근처고 명동하고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꼭 그곳에서 첫눈이 관측돼야 예. 첫눈이다라고 하는 그렇구나. 그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이 직접 관측해야 된다는 건 몰랐네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한 곳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한 이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계속 강조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조금만 이상하다라고 다 기후 변화라고 하지 말라 이거. 그렇지. 예. 조금만 떨어져도 야 오늘 이렇게 춥네. 그럼 그냥 추운 거예요. 기상은 매일매일 변할 수가 있는 날씨인 건데 어제보다 오늘 추우면 기온이 떨어진 거죠 하루 사이에. 근데 3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누적된 그 기상 데이터가 누적된 게 기후거든요. 네. 근데 모든 걸 자꾸 요즘에는 기후 변화를 유행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맞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관측 지점들이 뭐냐면 관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 관측법에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상청에서 꼭 공식 자료를 사람이 꼭 보는 게 꼭 정확한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야지 기후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정확한 자연적인 데이터를 맞아. 분석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앞서 뭐 서늘하다, 싸늘하다, 뭐 춥다, 뭐 전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이 가을이 금방 갈까봐. 맞아. 딱 이제 겨울이 올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기사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분야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새롭지가 않아요. 왜 이거를 언론에서 많이 쓸 게 없어서 주목을 할까? 이런 말은 OBS 자유로운 토크니까 아십시오. 날씨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에휴, 왜냐하면 그러게요? 이슈가 큰 게 있으면 태풍이 올라와도 묻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만 애간장에 타는 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현 정세가 지금 조용해서 날씨를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나? 아니, 나라에 별일 없나? 에이. 그런 예전보다는 관심이 많아지긴 네, 했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날씨. 많아진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만큼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럼요. 한다고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적이라 큰 이슈가 없으면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거를 주목해야 될 게 아닌데 왜 너무 주목을 하지? 얘는 그냥 흘려도 되는 건데라고 하는 씁쓸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를 뭐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40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거는 지금 지구의 패턴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첫 자리 4라는 숫자는 공감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거죠. 38도, 39도, 체감은 40도 충분히 넘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영하 18도 떨어진다. 영하 18도는 주기적으로도 떨어지기도 해요. 일시적으로는. 네, 작년도 보니까 제주도에는 11월 달에도 12월 12일에 첫눈 내렸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눈 내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강릉도 첫 얼음이 얼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상간적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거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겨울철의 날씨를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태풍이에요. 태풍이 너무 진로가 이렇게 변수가 많았던 태풍, 얘가 어떻게 진짜 가야 될지 몰랐던 태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냥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야.
난 몰라. 아. 얘 경로인지 몰라. 아. 그래서 이렇게 그 태풍을 보면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그림이 없으니까 태풍 그 예상 일기도 같은 거를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면은 주변에 빨간색 영역으로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예, 뚱뚱뚱 이렇게 맞아요. 그쵸. 그거는 바람의 반경인데 물론 언론사마다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의 차이인 건데 기상청에 들어가서 발표하는 원본 자료를 보시면 예. 빨간색 자료가 이렇게 그 깔대 모양처럼 올라가다가 맞아요. 윗부분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동그랗게 네. 태풍 그러면은 경로가 그게 중심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대한 70% 확률 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다가 얘가 이제 요 먼 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라는 모양인데 예. 지금 이번에 끄라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냥 사탕 같아요. 아. 막대처럼 가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냥 동그라미예요. 얘는 360도 그러네요. 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거 우리나라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을 향한다는 예보도 있기는 했었었는데 굉장히 우세적으로 보는 예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중국 가는 경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분석할 수 있는 예보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춥다라는 근거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어떤 올해는 거요? 라니냐라고 해서 예. 북서태평양의 바다가 좀 뜨거워지는 시점이에요. 예. 근데 과거에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라니냐가 올 겨울 날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경향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라니냐가 있던 해에 좀 겨울이 추웠어요. 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서 북태평양이 이제 여름이라면 이제 대륙에서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 좀 강해지는 그런 기상학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북서태평양? 조금, 예. 북서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 지역에 이제 바다가 뜨거우면은 예. 좀 대륙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을 만한 기압계가 형성될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우세하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춥긴 춥다. 아.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보다 높을지 몰라요. 예. 왜냐면 워낙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니까.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겨울은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대륙 고비압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시베리아가 그냥 대륙에 외웠어요, 있는 옛날에. 거예요. 그 예. 대륙이 시베리아 대륙이었네. 예.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외웠어요. 그냥. 문과였죠. 어떻게 하셨어요? 문과 우리 둘 다 뭔가 이과는 예. 그걸 이해를 해요. 아무리 시베리아를 외우라고 해도 왜요? 그렇네. 그게 왜요? 그게 예. 왜요? 그치. 알겠습니다. 시베리아가 대륙이고 북쪽에 있으니까 예, 그 예. 대륙이 그 대륙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작년 기억을 하시네요. 우리 청취자분 한 분이 작년에 화담숲 11월 초에 구경을 갔는데 화담숲이 아마 광주, 경기도 광주에 있을 거예요. 첫눈 그때 단풍이 얹어졌던 기억이 나요. 너무 예뻤어요. 11월 초에. 11월 눈이 왔었구나. 그래서 네. 날씨를 볼 때 물론 작년도 평년과는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날이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기상청에서 오보를 한 게 아닌데 기상청의 정보가 와닿지 않아서 불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볼 이제는 루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임팩트 있게 기억한 정보가 맞다라는 그걸 갖고 기준을 삼으니까 그치. 정확한 데이터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 이 오해의 실타리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떤 한 특정 뭐 SNS나 이런 데를 보면은 1년 전 오늘, 뭐 2년 전 오늘 맞아. 이런 거 보여주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상에서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 안에서의 네. 요거를 이렇게 스토리로 나름대로 맞아요. 만들어주더라고요. 알려주잖아요. 그것만 봐도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추위가 다시 왔지만 지난주까지 막 덥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작년에 진짜 옷차림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찍은 이맘때 사진을 그러니까 한번 지금 봐야겠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작년 네. 이맘때나 그 임팩트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맞아. 분들은 공감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맞아, 작년에도 사실 되게 추웠는데 네. 이게 이례적이진 않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도 하셨어. 날씨 여왕 맹소영 대표가 최고예요라고. 최고. 바로 지금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요즘에도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가을 옷을 이제 막 사야 되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갈까봐 못 사고 그래서 가을 옷이 안 팔릴 거다라는 약간 이런 걱정 어린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의류업계에서는 사실 가을이 가장 최성수기라고 해요. 가을철의 옷을. 근데 예년 이맘때 수준에 맞게끔 상품을 진열을 한 의류업계는 매출 성적이 꽝이라고 해요. 일단은 지금 기준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9월 이제 말 기준인데 전국 백화점 3사의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패션 상품군 매출 보통은 8월 말이면은요.
가을옷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상 맞아요. 캐스터를 했었을 어. 때가 네. 백화점에서 이제 지금이야 인터넷 쇼핑몰이 많으니까 이제 많은 방송인들이 그런 의상 협찬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 때는 이제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바로바로 이제 옷을 입는데 저희는 그 날씨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백화점이 가을 옷으로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말이면 아직까지 더위가 더운데. 남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내 옷을 막 입어야 되고 막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8월 중순 이후부터는 특히 의류업계는 두 계절을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옷으로 싹 단장을 해버리는데 전년 대비 최대 3%대 매출 증가율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예. 완전 가을철 장사는 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약간 이게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스파 브랜드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사계절의 주기가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 특성을 제일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은 지금 딱 입을 수 있는 그 맞는 옷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의류업계에서 사실 날씨가 영업상무다라고 할 정도로 30%가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의류업계는 70%가 기후거든요. 왜냐하면 뭐 물건이 안 팔려서 우리가 영업이익 안 났어 이게 아니라 그 재고량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장기적인 날씨 전망이 굉장히 의류업계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겨울철 날씨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봄 시즌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 건데 맞아. 지금 우리가 겨울 날씨도 지금 예측이 뭐 어떻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날씨 영향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많이 안 좋다고 굉장히 울상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싸게 팔지 않을까요? 이때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아. 예, 어느 매장 또 돌고 뭐. 그쵸. 예, 그때 사야 되겠네요. 가을 내년에 봐야지. 내년 입어야죠. 아니 그것도 저는 현명한 지혜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패션업계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조심한 기자. 어쨌든 이런 의류 같은 것도 사실 가을 되면 요맘때 되면 선선해지니까 막 나가고 옷 사고 싶은데 이제 맞아. 조금 사기가 조금 얼마나 겨울이 빨리 올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또 편의점 업계에서는 또 날씨 트렌드 맞게 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저는 편의점 앞에서 작은 의자 하나 놓고선 앉아 있어서 아니면 그 안에서 가만히 앉아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 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전 날씨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네. 설마 지금 호빵이 나왔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아직 안 나왔죠? 맞아요? 고구마도 나왔어요. 그래요? 나왔어요? 오. 그래 벌써? 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스타킹을 신었어요. 꺼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공감하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늘어나요. 이거는 비단 지금이 아니라 쌀쌀해지는 시점에 지난번에 연휴 끝나고 선선할 때 아마 매출 확 올랐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 업계가 유통 쪽의 날씨 경영을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날씨 경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 10년 전에 제가 메인 작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메인 작가를 했냐면 국내 기상 민간 사업체에서 기상 컨설턴트로 일을 할 때 그 자료에 대한 이 수집이 어려운 거예요. 그치. 왜냐면 이게 매출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1등 업계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이구나. 그렇죠. 제가 퇴사를 하고 네. 나는 이걸 좀 잘 알고 싶은데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제가 진행이 아니라 구성 작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만나서 제가 자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 1위 업계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는 그 날씨 데이터하고 날씨와 관련된 소비 매출과 관련된 상관관계 분석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각 그 매장의 점주들과 뭐 아니면은 점주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2시간 뒤의 날씨를 수시로 본점에서 날씨 정보를 주는 거예요. 2시간이요? 와. 그러니까 우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놓고 오거나 까먹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자주 사죠. 오늘 퇴근할 때 비 온다고 했어.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잘 안 들고 나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 소비 심리를 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의점은 우리가 편리하게 지금 즉시 필요한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쵸. 실시간의 날씨 데이터하고 소비 패턴하고 굉장히 그 연관성이 큰 거죠. 그래서 2시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잘 보면은 막 바빠요. 막 진열대 계속 바꾸고 위치 바꾸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편의점 한번 오늘 싹 돌아보셔서 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게 오늘의 날씨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 계속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산도 미리 안 꺼내놔요. 그러니까 흐릿하고 비가 올 듯 말 듯. 그러면 딱 우산 보면서 맞다 오늘 비 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예보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근데 한때 진짜 제일 편의점 들어가면 잘 보이는 게 마스크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뒤쪽에 되어 있어요. 앞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상청하고 그 기상산업진흥을 좀 부흥시키겠다고 해서 왜냐면은 그냥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본이나.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먼지만 털어도 힘들어요 거기. 근데. 나들 가게라고 해서 그 대기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유통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에게 주면 매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또 본인들이 또 그 쌓아놨던 노하우도 분명 있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그들 입장에서 번거롭고 힘겨운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지금 대기업 편의점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날씨와 상관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잘 갖춘다라고 하면 그 오늘 저는 오늘 그 뉴스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예. 그 여러 가지의 날씨 마케팅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포스 시스템 안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변하는 트렌드의 그 날씨가 과거 데이터하고 되게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은 조금 먹고 살기 괜찮아지는 날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도 좀 요즘에 많이 해봅니다. 맞아. 날씨 경영 특히나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사실 먹거리도 사실 많이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이런 얘기도 다음에 한번 소영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옷차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요 요즘에. 물론 이게 간단하게 정리된 거기는 한데 과거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요. 통계청에서 예전에 그 통계청에서 기온별 적절한 옷차림 그게 뭐예요? 그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꿀팁이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뭐 27도가 넘어서면은 반소매, 그다음에 뭐 반바지 민소매. 근데 뭐 23도에서 26도는 뭐 얇은 셔츠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료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오늘 좀 입을 수 있는 날씨를 한번 보면 보통 12도에서 16도는 재킷하고 카디건, 치마를 좀 입을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근데 그 제가 맨날 최진만 기자님 혼내잖아요. 오늘 좀 혼 안 나요. 오늘 괜찮지 않나요? 맨날 입고 다니는 두툼한 옷 입으라고. 옆에 있어. 그거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두툼한 옷을 입으라고 하고 전날부터 야 이번 추위 많이 찾아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뢰 거부를 입고 굉장히 두꺼운 옷 코트 입고 나와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두툼한 옷 입으라고 네, 한 그러면은 거? 다 코트 들고 나와요. 왜냐하면 찬바람 불고 얼음도 얼겠다 그러면 어. 사람들은 맞아요. 그 예보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지를 못해요. 음. 그럼 막 겨울옷 입고서 오면 얼마나 더워 아침에. 맞아요. 얼마나 더워. 어떡해. 최신한 얘기 들었다가 두툼한 옷 괜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최진만 기자 욕하고 하루 종일 막 기상청 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 정도는 사실 막 그런 겨울 추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다만 그건 있어요. 체감하는 온도가 같은 지난주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낮 기온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하루 사이에도 2, 30도의 그 온도의 격차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겉옷 두꺼운 겉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 그러니까 사실 가장 뭐 옷 우리가 멋내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귀찮은 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겹겹이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맞네. 진짜 여러 개 입어야 되네. 하나로 해결이 안 되네요. 요즘 맞아요. 날씨는. 그리고 내일도 좀 춥고 뭐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비는 많이 안 오기는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또 바람도 많이 강해져요. 예. 그래서 차가운 바람 때문에 체감하는 그런 추위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평년보다 낮은 아침 그런 추위 그리고 또 내일 또 휴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깥 아들이 가실 때는 좀 뭐 아이들이나 좀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직구는 좀 옷차림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주말에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주말에 그래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태풍의 영향으로 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에 불확실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밤에 날씨가 흐리잖아요. 예. 그럼 아침 기온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져요. 오.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마치 추위가 풀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오늘 그 토요일에는 그 아침 기온이 좀 높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높다라기보다는 네. 그 차단하는 이불 역할을 해주는 구름이 좀 껴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이제 밤 기온이 더 떨어지진 않는 그런 일시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태풍도 지나고 우리나라가 안정된 날씨로 돌아오면 그때는 딱 이맘때에 걸맞는 날씨. 네. 근데 그래도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더울 정도의 날씨니까 일교차에 좀 여러 번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네. 챙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그러니까. 자켓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두툼한 옷 얘기했더니 4914번님 날씨 보니까 패딩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패딩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패딩 죄송합니다. 막 큰일 나요. 아직 패딩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와 소영님 완전 깔끔하게 정리 너무 잘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7280번님 오늘따라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역시 셀럽이에요. 그러니까 예. 날씨 여왕 저희의 최고의 셀럽 패널 오늘도 맹소영 컬럼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